웬 반찬통 하나를 챙겨서는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윤봉수 할아버지. 불편한 걸음으로 어딘가로 분주히 향하는데요. 발길이 닿은 곳은 아내가 입원한 병원입니다. 내가 만드는 건데 네네. 맛이나 좀 보도록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감염 예방 때문에 이제 드실 수가 없고 병원에서 나온 없는 솜씨를 부려 만들어 온 음식인데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섭섭하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이제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퇴원하면 이거보다 더 맛있게 해줄게. 반찬이라곤 간장 하나가 전부인 밥상. 아내가 입원하면서 정작 자신은 제대로 된 끼니 한 번 챙기지 않고 있는데요. 평생 고생만 하다 결국 병을 얻은 아내. 그저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홀로 있는 밤이면 아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롭고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나고 잘해준 건 어디로 가버리고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15. 할아버지 건강도 날로 나빠지고 있어 걱정인데요. 그 이렇게 팔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그 어머니 땡기면 아파. 네, 혼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뭐 생활하시기도 되게 힘드시겠어요. 보니까 힘들죠. 경제적으로나 또 혼자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데 또 어머님까지 또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윤봉수님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 죽을 때는 아무 탈 없이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해가지고 가는 게 너무 슬프지. 평생 고생만 하다 병까지 얻은 아내. 할아버진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둠이 걷힌 이른 아침. 주방에선 할아버지가 식사 준비를 하는지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요리의 주 재료는 김치인 듯한데요. 없는 솜씨로나마 음식을 만들기엔 이보다 좋은 재료가 없죠. 그런데 한참 요리를 하다 말고 갑자기 마스크를 찾아 쓰는 할아버지. 지금 당장 외출에 나설 상황도 아닌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여기 지하실이라서 공기가 나빠요. 그래서 항상 끼고 해요. 일할 때. 습한 데다 환기도 잘 되지 않는 반지하 주택. 창문을 여는 것도 여의치 않다 보니 아무리 간단한 요리라도 가스불을 사용할 땐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엔 뭔가를 찾느라 분주해 보이는데요. 석 달 전 아내가 쓰러지면서 주방 일을 하게 된 탓에 아직은 집안 살림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그나마 있는 살림도 곳곳이 망가지고 무너져 버렸네요. 싱크대 문짝이 지금 떨어지려고. 네, 이게 고장 났어요 벌써. 다시 이거 다 만들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 그럼 여기는 지금 혼자 예, 지내세요? 예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집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찌개 좀 해가 갖다 주려고요. 예,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예, 안 좋아요. 수죽을 못 썼는데 이제 조금 나아졌대요. 망가진 살림보다도 중요한 건 아내가 하루빨리 건강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아, 맛있다. 맛이 괜찮으세요? 예, 이 정도만 뭐 맛있게 먹겠어요. 어휴, 부족한 솜씨지만 정성만은 아주 가득해 보이네요. 이렇게 김치볶음이 완성됐습니다.
누구에겐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음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엔 아내가 그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바람까지 담겨 있다고요. 포장까지 꼼꼼히 마치고는 이내 자리에 앉는데요. 사실은 할아버지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요. 여기 방마다 봉이 있나 봐요. 예, 일어날 적에 붙잡고 일어나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다리고 뭐 전체 다 불편해요. 팔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뭐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집안 곳곳엔 이렇게 손잡이들이 보이는데요. 할아버지가 직접 설치를 했다고요. 이거 역시 없으면 이동이 어렵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높은 곳에서 일하다 떨어진 탓에 목, 허리, 무릎까지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던 할아버지인데요. 이젠 이 목발이 없으면 걷는 것조차 불편한 상황입니다. 제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아내를 보러 가는 이 길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직접 만든 음식까지 챙겨 들고 나왔으니까 계단을 오르는 걸음에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한 걸음 떼는 것도 힘겨운데 할아버진 오로지 아내 생각뿐. 이거 우리 할머니가 쓰는 거예요. 이거. 네, 보행기인가 봐요. 예, 그럼 할머니도 입원하시기 전에 이걸로. 거동이 불편. 예.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2번 했어요. 없는 살림에 자식 셋까지 키우느라 고생한 아내. 그런 아내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아껴주고 챙겨줄 걸 뒤늦은 후회가 밀려듭니다. 애써 마음을 달래며 걸음을 떼는 할아버지. 야, 내 쉬는데. 어제 많이 훔쳐시죠? 예, 그래. 발바닥이 뼈가 미리 앉아가지고 바로 똑바로 걷질 못해. 그래서 이 목발을 짚는 거예요. 그 수술하려면 수술은 안 된대. 그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된대. 걸어 다니실 때 많이 불편하죠. 조심하셔야 예, 왜냐면 돌미가 요 도끼가 있어도 디디면은 넘어져.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넘어질 만큼 약해진 다리. 집 밖에 외출을 나서는 건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것들 투성인데요. 하지만 할아버진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순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합니다. 할아버진 아내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다시금 힘을 내보는데요. 자, 왼발 들어보세요. 이렇게 배꼽 있는 대로 들고 다시. 지난 7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 아직은 왼쪽 팔다리를 쓰는 게 불편해서 이렇게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아직 걷는 건 많이 버거워 보입니다. 몇 걸음 떼지 않았는데 힘든 모습이 역력해 보이는데요. 힘들어요. 조금만 더 해봐요.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오래 못 걸어요. 머리 펴고 앞에 보세요. 예. 안 예뻐도? 힘들어서? 많이 힘들어요? 조금만 더. 힘들다고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 다시 힘을 내서 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이제 걷고 싶고 하시는 의지가 좀 있으셔가지고 열심히 따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지신 상태고요. 김재희님은 현재 좌측 편마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보통은 우측 뇌에 뇌경색을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이런 경우에 좌측 편마비가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계속 생활하시고 병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차원이라고 봅니다. 재활치료도 열심히 해야겠고 그런 내과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금전적인 문제로 집에 가실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아버님의 보호자로서의 능력이 약간 좀 걱정은 돼요. 다른 문제, 뭐 지병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집에서의 케어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재활 치료가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잠깐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면회 왔어요. 아 그러면 저기로 잠깐 연애하는 장소니까 좀 예, 잠깐만 예. 기다리세요. 예, 예. 환자분 모셔다 드릴게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아내를 자주 볼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내를 기다리는 이 잠깐의 시간에도 애가 닳고 속이 탑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좋으시겠다. 못 본 새 수척해진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안부를 물으려는 그때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거요. 집사람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인데 집에서 하셨어요? 예, 제가 했어요. 힘들게 많이 해보셨네. 근데 요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입원 치료하고 계실 동안에는 이제 재활 치료 받는 거랑 감염 예방 목적으로 외부 음식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병원에서 식사 제공하는 것만 되고 있거든요. 요거 내가 만드는 건데 네네. 맛이나 좀 보도록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환자분 생각해서 만들어 오신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지금 외부 식사 자체가 안 돼서 외부 식사가 안 돼서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그 보호자분 통해서 집으로 가게 하시고 병원에서 나온 식사만 드실게요. 너무 죄송해요. 이거 열심히 만들어서 왔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운데요. 정성껏 해오셨는데 섭섭하세요? 섭섭하죠. 너무 섭섭하시고. 근데 원래 병원 규정이 그렇대요, 어르신. 모르셨구나. 눈물이 다 날라 그래. 네, 종종 그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갖고 오시는 보호자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제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 되기도 하고 더 우선적인 건 감염 예방 때문에 혹시 이제 탈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방역 지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내에게 채 꺼내 보이지도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황급히 눈물을 숨기고 아내부터 달랩니다. 빨리 퇴원하면 이거보다 더 맛있게 해줄게. 결국 덤덤한 아내 모습에 울컥 눈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아내가 속상해할까 이내 마음을 다잡으며 아내 건강을 챙깁니다. 몸이 얼른 회복돼야지. 네. 얼른 회복되고 그래야 뭐 먹는 것도 잘 먹지만 회복 안 되면 뭐 먹을 수가 있어? 빨리 회복되길 바래. 나를 믿고 시집 오고 난 이 사람 믿고 장가 갔는데 그 믿고 의지할 때가 어디서 둘이 그 사랑한 마음으로 사는데 이 병이 와가지고 이랬으니 뭐 참 난감하죠. 그만 죽을 때는 아무 탈 없이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해가지고 가는 게 너무 슬프지.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제 뭐 살아난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밥 잘 챙겨갖고 나오고. 밥은 나 먹는 거 걱정하지 마요. 나야 뭐 원래 잘 먹잖아.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 몸 관리나 잘해요. 네. 이제 면회 네. 끝나셨어요? 네, 다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면회 또 하시고 네. 오늘은 그만 만날게요. 네. 다음에 안녕히 잘 돌아가시고 네. 우린 병실 들어갈게요. 잘 가요. 네. 아내 홀로 병원에 두고 돌아서야 하는 길. 이 시간이 제일 싫습니다. 할아버진 쉽게 발길을 떼지 못하는데요. 아내를 위해 만든 음식도 못 전하고 돌아서야만 하는 할아버지. 아, 왜 미리 확인하지 못했는지 자꾸 후회만 밀려오네요. 어느새 거리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다녀오느라 식사 시간을 놓쳐서 뒤늦게 저녁을 챙겨 보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조촐한 거 아닌가요? 밥과 간장이 전부라고요? 맨밥에 간장 2번 정도 넣어서 겨우 허기를 달래는 할아버지. 아내가 쓰러진 뒤로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본 게 언젠지 까마득합니다. 이 사실을 아내가 알면 정말 속상해 하겠지만 그렇다고 혼자 먹겠다고 또 요리를 하는 게 영 내키진 않은데요. 식사예요? 그렇게 드세요? 예. 원래 반찬 없이 잘 먹어요, 내가 원래. 근데 이 그 아까 할머니 반찬 해주신 거 못 드린 거 그거하고 그냥 같이 드시지 그거는. 내가 먹으려니까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을 못 하셨나 봐. 그 생각을 못했죠. 뭐 가져가면 되리라 하고 했는데. 아내한테 전하지 못한 음식이 자꾸 아쉬움이 남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마치고는 약을 챙기는데요. 아, 먹어야 할 게 한둘이 아닙니다.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먹는 거예요. 어디에 염증이? 배. 이 배가 이렇잖아. 수술 아, 말도 못해요, 수술했네. 수없이 했어요, 이거 뭐. 26번. 양쪽 어깨 다 했지. 목뼈 여기는 8대나 잘라냈지. 말할 수 없이 수술했어요.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텨오신 것 같으세요? 그 뭐 깡다구로 버티는 거죠. 예, 깡다구로. 그 약 먹어야 안 되면 물 말아 먹고, 물 말아야 안 되면 간장만 먹고. 예. 이래 간장밥도 어떨 땐 또 입에 땡기면 달어. 이게. 여러 번 수술을 이겨내면서 할아버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늘 곁을 지켜주던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한평생 세상 풍파에 울고 웃을 때마다 함께였던 아내.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곁에 없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밤이 깊어질수록 그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지네요. 곁에 있을 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이 밀려드는데요.
분명히 잘해준 것도 있을 텐데 이상하게 잘못한 일만 계속 떠오르네요. 사람 좋은 사람이죠. 착하고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롭고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나고 잘해준 건 어디로 가버리고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소박한 행복을 꿈꾸던 집. 대궐 같은 집이라도 아내가 없다면 할아버지에겐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아내가 돌아오길. 그래서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할아버지는 바라보는데요. 과연 할아버지 바람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데 아내가 쓰러져서 이렇게 병을 얻을 줄이야 미처 몰랐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아내 손을 꼭 잡아줄 텐데 아픈 어깨와 다리를 매만져 줄 텐데 할아버진 오늘도 이렇게 잠자리에 듭니다. 할아버지 오늘 어디 가시려나 본데요? 오늘도 아내를 보러 가는 건 아닐 테고 발걸음이 유난히 가뿐해 보입니다. 이내 할아버지의 발길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인근의 한 공원. 집에 있기 답답해서 산책이라도 나오신 거예요? 운동하러요. 아, 지금 운동하시려고요? 네. 괜찮으세요? 뭐 이제 운동하셔도?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살아나지.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가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은 꼭 한다는 할아버지인데요. 그냥 내비두면 굳어 이게. 굳고 이제 움직이면 좀 부드러워져. 예, 확실히 달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움직이는 거하고 아주 많이 달라져요. 말은 쉽지만 사실 80이 넘은 나이에 아픈 놈 움직여서 운동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는 이상 매일 공원을 오가며 운동을 한다는데요. 이렇게 운동에 열심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죽을 때까지는 해야죠. 우리 집에는 환자가 둘이요. 우리 할머니도 환자고 나도 환자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할머니는 병원에 있는데 내가 그래도 좀 건강해야지 할머니 뒷받침을 해주죠. 아픈 아내를 돌볼 사람은 결국 자신뿐. 여기서 결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순 없습니다. 평생 자신 뒷바라지 해온 아내에게 보답하는 길은 아내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일. 그날 그 순간을 위해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그날 오후 윤봉수님 안녕하세요. 어서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 그래요 뭐 맨날. 아이고 요즘 걱정이 좀 많으시죠? 저는 양천구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재활 방문재활팀 작업치료사입니다. 근데 윤봉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관리군이어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많이 올 때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방문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윤봉수님 뒤에 제가 근육 좀 풀어드릴게요. 네, 아프시다고 하니까 돌릴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이거 다요. 어, 이거 다. 오른쪽으로도 한번 돌려보시고, 네. 고개 한번 밑으로도 한번 숙여보실게요. 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네. 그럼 목만 불편하세요? 아니면 여기 어깨 쪽도 혹시 어깨 불편하세요? 쪽이요. 어깨 쪽도. 자, 이쪽. 목 운동에 이어서 혈액순환이 안 돼 부어오른 다리 근육도 풀어보는데요. 다시 또 옆으로 쭉 벌리시고.
네, 또 다시 돌아오시고 19 마지막 20 힘차게 쭉 돌아오시고 좀 어떠세요? 많이 좀 힘드시죠? 생각보다 할만하네요. 뭐. 이제 제가 하자는 것도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긴 내가 고맙지. 아 윤봉수님 고생하셨어요 네. 진짜. 아유. 응. 아유 수고 많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윤봉수님. 아유 그래도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 네. 하시면서 좀 열심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술도 워낙 많이 하시고 또 장애도 있으시고 그러셔서 혼자 생활이 어려우신데 경제적으로나 또 혼자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데 또 어머님까지 또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윤봉수님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윤봉수님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또 연락드리고 네. 찾아뵐게요. 네. 네, 윤봉수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 윤봉수님 아유 앉아 계세요. 윤봉수님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운동치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네요. 다시 홀로 남은 할아버지. 잠깐 사람의 온기가 머물렀던 집안은 이내 적막감만 감돕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또 어딘가로 분주히 걸음을 옮기는데요. 몸이 불편하니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할아버지가 향한 곳은 한 슈퍼마켓. 무슨 찬거리라도 사러 오신 건가요? 할아버지가 골라든 건 다름 아닌 요구르트. 식사보다 간식거리가 더 생각나신 건가요? 어서오세요. 3,000원이에요. 우리 할머니 병원에 있는데 한 학생 먹으라고 갖다 주려고 산 거예요. 며칠 전 아내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 채 돌아온 게 내심 신경 쓰인 모양입니다. 병원 내 반입이 가능하다는 허락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아내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번엔 꼭 통과가 돼야 될 텐데요. 이 몸이 안 아팠으면 집에 있어 같이 생활하면 좋은데 그 병원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찹찹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빨리 낫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아내에게 가는 이 길이 왜 이리 멀고 힘이 드는지 큰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